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함께합니다.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방전문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장명섭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밀떡 만약의 네. 시간입니다. 만약에 오늘은 어떤 만약이죠? 오늘 만약의 주제는 KF-XX가 개발된다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X? 네, 이게 뭐 쌍욕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보통은 제식 명칭이 확정이 안 될 때, 그러니까 KF-21의 후계 기종으로 추정되니까 두 자리 숫자가 붙을 거 맞는 건데 전투기가 어떤 전투기고 여기에 대한 실체나 개발 개념 자체는 아직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제로 다루지는 당연히 못하는데 네. 만약에는 또 이런 상상력을 그렇죠. 마구 부풀릴 수 있는 아무 거니까. 말이나 해도 되는 시간이기도 네, 하고. 그렇죠. 그래서 KF-21이 붙은 게 이제 21년도에 개발 완료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연도 순으로 치게 되면 이제 다음 전투기에 대한 얘기죠. 예전에 이제 방사청에 갔을 때 사람들이 KF-21에 대해서 가장 궁금했던 거, 이게 과연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할 거냐라고 네네. 했을 때 방사청은 진짜 칼로 딱 자르듯이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4.5세대, 5세대 전투기가 개발이 되고 이제 미국이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제공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투기가 뜨지 못하게, 이 공역, 우리가 작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역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려면 확실한 제공권을 장악해야 된다. 라면은 상대방보다 성능이 좋은 전투기를 네. 선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했고 예. 다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거기 그 시류에 올라탈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KF-XX, 그러니까 아직은 미지수라는 거잖아요. X라는 게 뭐 미지수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많이들 이야기하죠. KF-XX 차기 전투기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성은 있어요. KF 꼬표. 꼽혀. 아니 그러니까 이 세대를 나누잖아요. 네. 그 세대를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뭐 또 서방권의 기준도 또 다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만은 대개 대동소이하고 많이들 알려진 그런 기준들은 다 있죠. 뭐 2세대의 특징, 그렇죠. 3세대의 특징 같은 것들이 쭉 있죠. 3세대에서부터 레이더가 장착이 들어가느냐. 돼서 미사일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6세대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많이 이야기됐다가 또 내려갔다 하겠지만은 분명한 것들 몇 가지는 생긴 것 같아요. 네. 일단 유무인 복합에 그렇죠. 멈티 기능이 있는 거. 반드시. 그리고 스텔스는 기본으로 기본이 되는 거죠. 5세대도 스텔스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이 있는 거고 그 스텔스 기능이 또 효율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들, F-22 랩터가 대표적인데 혼자 독주를 했으면서 혼자 너무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니까 오랫동안 운영을 못하고 딱 그러니까 30년 운영하고 서서히 퇴역시키겠다는 게 이제 미국 공군의 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세대를 바꾸는데 유용한 뭐가 되겠지만 이게 보편적이냐 그렇지 않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제는 있어야 될 어떤 기능이랄까요? 뭐 요소가 될 것 같고. 2005년인가 6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그 제목이 스텔스였어요. 거기 보면 유인 전투기에 무인 전투기가 한 대 딸려오는데 그 설정상 그 무인 전투기에는 사람이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사람이 타고 조종하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인공지능이나 무인기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아마 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6세대 항공 우세 전투기 또 미국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가격이 3억 불이거든요. 3억 불. 네, 3억 달러. 근데 3억 초창기는 3억 달러는 너끈히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1오타니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프로야구에 있는 오타니가 이번 FA 되면 5억 불부터 시작할 거라고 했거든요. 아마 1오타니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항상 느끼는 건데 국방 관련된 밀리 관련된 모든 건 우리 박찬준 의원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가 하면 온갖 잡다한 관심사는 우리 정명섭 작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타니가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네. 오타니가 5억 불부터 시작한대요? 5억 불부터 시작하죠. 야, 그럼요. 그 3할 치고 10승이면은 그 정도 하죠. 네. 뭐 홈런이 몇 개인데. 그리고 그죠. 오타니가 소나타 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차 바꿨다 그러대요. 바꾸겠죠. 예.
그 얼마인데 5억 불이면. 네. 아유, 갑자기 네. 눈앞에 자, 그러니까 6세 전투기는 지금 대표적인 선두 국가가 미국이죠. 그렇죠. 뭐 미 해군 공군 나눠져 있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 합쳐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많은 이미지로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이제 미국 쪽인데 여기 특징은 수직 미익, 그러니까 꼬리 날개가 지금 안 보이는 이미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꼬리 미국 날개가 안 보인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미국이 예전에 배치하려다가 미 해군이 배치하려다가 실패했던 A-12 어벤져 2라는 함상 폭격기도 꼬리 날개가 없었어요. 네네네. 그 항공 역학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만 이게 스텔스 성능을 얘기할 때 이 바로 선 꼬리 날개는 굉장히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초창기 나왔던 이미지나 렌더링에서는 꼬리 날개가 없는 게 있는데 최근에 또 얘기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비행하기 어려우니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게임에 나오거든요.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꼬리 날개를 평상시에는 뜰 때는 세웠다가 그다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낮추는. 거기서 그 경첩을 만드는 회사 그렇죠. 주식을 사야겠네. 가변형 꼬리 날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데 최종 형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 성공적이다라고 예. 얘기하지만 여기에 관한 이미지 나온 적 없고 탑건 2에서 초창기에 나왔던 그 전투기 있잖아요. 그 고속 마 10을 돌파하려던 전투기가 혹시 이거랑 비슷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좀 얘기가 나왔던 적이 혹시 있었습니다. 그 영화 탑건2 매버릭 보시면서 네. 그 마 10 넘어갔던 그 전투기 맞습니다. 그건 뭐예요? 실지 있어요. 있어요? 네, 실지 있고 그 마십은 아니지만 실지 있고 럭키드 마틴의 스컹크 웍스 팀이 있죠.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기체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그 스컹크 웍스 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 팀에서 고증을 맡겼어요. 그래서 스컹크 웍스에서 만들어준 거죠. 만들어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참 성심성의껏 그렇죠. 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네. 영화를 자세히 보시면 그 기체의 미익 부분에 스컹크 웍스가 로고가 그려져 있죠. 있잖아요. 아. 그거 그 영화 보고 우셨다는 우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는 3번 봤는데 3번 다 울었죠.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쳤다. 혹시 근데 저는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 다시 항공모함에 복귀하잖아요. 마지막 예,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나이들과 이제 부둥켜 안았을 때 그때 그 끌어오르는 그게 있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탑건을 처음 본편, 탑건 예. 본편을 처음 시내 그때는 뭐 시내 10대 상영관 그랬잖아요. 시내. 서울 시내 10대 단관 상영관 하면 얘가 아시는 분 없어요. 예. 우린 이제 그런 세대니까 네. 거기서 본 그 느낌이 있거든요. 탑건은 그렇죠. 어디서 개봉했었어요? 제 기억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스카라였나? 아 그래요? 지금 네. 없어진 극장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뭐 피카디리 단성사 그렇죠. 서울극장 뭐 명보 헐리우드. 네. 헐리우드 대한 뭐 대한극장.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나도 너무 슬프다. 네. 연식이 다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저는 CGV 세대입니다. 아 그럽니까? 메가박스 세대. 자 이제 유럽으로 가면 유럽도 당연히 6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거 약간만 아, 얘기해요. 네. 울었다니까. 아, 네. 네. 나는 그 톰 크루즈가 중간에 왜 그 골든벨 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술집에서. 아, 네. 난 거기서 울었습니다. 미쳤구만. 아저씨의 비애 아니에요? 그렇죠. 어린 놈들한테 완전 당한 거 아닙니까? 네. 홀라 뺏겨 먹힌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자, 농담이었고요. 네. 다시 돌아가죠 만약에로. 네. 네, 유럽으로 눈길을 돌리면 유럽에서 현재 6세 전투기 프로그램이 2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FCAS, 그러니까 Future Combat Air System이라고 부르는 간단히 얘기해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제 손잡고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시작을 함께 한 거죠 두 네, 나라가. 근데 예. 항공 산업 쪽에서는 독일보다는 당연히 프랑스가 훨씬 우세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고 이제 조별 과제를 진행 중인데 삐그덕거립니다. 예, 삐그덕거리죠. 왜냐하면 프랑스 라팔 잘 팔리거든요. 예. 근데 이걸 놔두고 6세 전투기를 굳이 만들겠다라는 게 애매하죠. 그리고 되게 애매한 게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몰라. 그리고 만들었는데 비싸. 하긴 뭐 두 예. 나라가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특히 네. 프랑스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가 4세대 전투기도 유럽 그렇죠. 전투기를 갖다 유럽 개발할 파이터. 때 네. 손 털고 나온 손 이름이 털고 있죠. 나와서 예, 라팔이 예, 된 예. 거고 그들은 계속 가서 이제 타이푼이 된 건데 역시 손 털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독일을 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6세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있죠. 의지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운이 겹쳐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 요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GCAP, 글로벌 컴뱃 에어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람들이 장난삼아서 영일 동맹의 부활이다라고 했던 영국의 원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이제 일본이 살짝 숟가락을 얹은 셈이죠. 돈과 이런 것들 좀 더 들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국과 이태리가 합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어떤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영국이 그쵸. 이제 좀 유혹을 했죠. 영국 이태리가 일본은 하고 일본, 있던 거예요. 예, 일본은 일본대로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끼어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별 과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독자 개발이니까 다 제외하고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내가 돈을 내면 돈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고 얻으려고 싶어 하는 게 하죠. 이득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걸 뺏어와야 되는데 상대방 눈 두고 뺏기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수익 나눌까에 대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두 나라의 조별 과제는 두 프로그램은 이제 조별 과제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두 나라 다 결말을 내지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사실- 쪽에 조별 과제가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또 없을 거기 때문에 요 갈등을 또 사실은 이용하는 국가들이 분명히 있을 많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자 개발로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F21을 이미 개발을 해봤고 그다음에 KF21이 이제 2026년에 실전 배치되고 운영되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돈 보따리 싸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단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 이후에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사실은 그때부터 돈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아이폰 가지고 돈 버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에 오픈 안 하고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 안에 이 앱스토어에 앱을 넣는 것도 그들이 다 검수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예. 비공개로 하니까 이 부분들이 가지는 경쟁력이라는 걸 다른 곳에서 엄두를 못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KF21 이후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어떤 주도권. 하나의 방향성 그죠.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겠죠.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제 탈락시켰으면 좋겠고 아마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네. 다른 나라 중에 우리도 전투기 필요한데 미국이 팔 것 같진 않고 유럽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접근하는 국가들이 저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나라들을 이때 우리는 좀 약간 유리한 그쵸. 조지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파트너로 예. 받아들여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수출이 확정되면은 아무래도 우리 쪽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2040년쯤 되면 교체할 전투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위시로에서 6세대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KF-XX가 돼서 이제 이건 미래 전투기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전투기에 반드시 탑재해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것들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아주 상상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요번 만약에는 상상의 영역이라보다는 다가올 미래에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그렇죠. 네네. 이야기하는 건데 말씀 주신 질문에서 제가 답을 드리자면은 역시 멈티 기술입니다. 저도 네. 같은 생각하고 네, 있었습니다. 멈티 기술에서 또 더더욱 중요한 거는 엄청난 성능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는 적성국의 어떤 제밍이랄지 전자전 방해를 그렇죠. 완전히 배제하고 항제밍 기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다들 그 전자기술이라는 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좀 희망적이지 않나. 그 강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보고요. 그게 정말이지 중요합니다. 정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받으면 이제 레이저 기술이죠. 레이저. 최근에 지난번 행사 갔을 때 레이저 무기들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몇 년 전에 그 안흥 시험장에서 그 레이저 관련 실험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의 유무인 복합에 레이저 관련 무기들을 탑재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 될 것 같고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2040년쯤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유럽 프로그램 보면 2035년에 띄우겠다, 2040년에 띄우겠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2045년 전까지 뭔가 의미적인 성과 나올까? 미국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6세 전투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도 뭐 돈을 많이 들여서 빨리 개발할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뭐 5세대까지는 러시아의 SU-57이라든지 뭐 중국제 전투기가 어느 정도 비벼볼 수 있지만 6세대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나 이런 중국 쪽은 손을 못 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자기네들 뭔가 만들다고는 하겠지만 여기서는 격차가 확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2045년이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2045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니까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 KF-XX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정을 꼭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되는 게 네.
기대가 되는 게 우선 보라매에서 그렇죠. 이거는 다른 국가들도 의외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국가든지 자기네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정을 그대로 지킨 없어요. 국가는 없어요. 우린 지금 현재까지는 삐걱대지 않고 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놀라고 있고 심지어 뭐 어떤 미국의 어떤 저명한 군사 마니아하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있는 방산업체 CEO예요. 네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개발한다 그랬을 때 솔직히 코웃음 쳤다. 절대 니들 개발 못한다. 이게 네 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했잖아요. 예. 실제로 하고 우리는 개발을 하겠다는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지. 그렇죠. 개발을 하겠다 선언하고 나서는 꼬박꼬박 지켜왔단 말이에요. 예. KF-XX도 희망 섞이게 이야기해 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유럽보다 빠를 수도 있죠. 그렇죠. 사실은 뭐 시행착오나 뭐 중간중간에 이제 삐그덕거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력을 보자면 계획한 건 해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짤 때 여러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저는 뭐 민족성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딱 뭔가 결정됐어. 그러면 좌고우면하지 않아요. 예, 다른 나라는 뭐 갈 때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성과를 못 내거나 좌절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 만약 우리가 2040년 중반에 개발을 성공한다면 전 세계 6세대 전투기 2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유럽이 망가지고 다른 동구권의 다른 나라들 뭐 페이퍼 플랜 엄청 많아요. 심지어 인도도 6세대 전투기 만든다고 해요. 5세대 6세대 만들지만 다른 나라들은 띄우는 것도 힘들 국가들이 여럿 있죠. 네. 인도는 6세대가 아니라 이제 5세대를 사업을 하고 네네. 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죠. 다른 국가들에서. 한 그리고 2100년쯤 완성될 것 같아요. 그때 그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살아있진 않으실 정말 거예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40년 중반에 6세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나라가 이제 2개밖에 없다는 거죠. 제 예측이 맞는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근데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해외 판매를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국방력이라는 게 국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정명섭 작가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유의한 나라가 된다면 이게 국방력이 국력으로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그만큼의 국력 신장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거의 만약에 6세대 전투기를 그런 타임테이블로 개발한다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 다른 왜냐하면 나라는. 제공권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그렇죠. 것이고.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거에 힌트를 얻었는데 미국은 수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도 수출을 안 굳이 안 하거나 하지. 네.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지 사실. 예, 안 하거나 이번만큼은 버전을 한 3개 버전 정도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뭐 예컨대 보급형 만들고, 그렇죠. 네. 수출형 따로 만들고. 우리 것 따로 만들고. 예, 그리고 수출하면서 이제 조건을 붙이겠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최하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풀 옵션을 다 집어넣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이제 고르겠죠. 그렇죠. 진짜 중요한 국가, 우리하고 우방 예, 국가만 예. 고르겠죠.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이제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 다른 국가들 자동차는 또 그렇지가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제식 번호는 45로 했으면 좋겠어요. KF-45. 1945년에 우리가 국권을 다시 찾았잖아요. 1945년에 국권을 다시 찾은 나라가 100년 만에 그냥 깡통 자동차도 못 만들던 나라였잖아요. 그런 나라가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몇 대 때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는 상징성이 되게 크고요. 그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렇죠. 기록이 되겠네요. 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식 명칭도 하나 생각했어요. 뭐냐면 참매. 참매. 왜냐하면 우리 KF-21이 보라매잖아요. 예. 보라매가 어린 매거든요. 그 매가 성장하면 참매가 됩니다. 된다. 그래서 저는 참매를 좀 해줘. 이게 좀 근데 장벽이 있었어요. 왜냐면 북한이 상징세가 참매였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얼마 전에 다행히 까치로 바꿨어요. 네. 까치로 바꾸고 또 하나 찾은 게 뭐냐면 이 참매가 아치로 바꿨지?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상징세가 또 참매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징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명수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 다 준비해 오신 것 그럼요. 같은데 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박현준 위원께도 저는 네. 지금 방금 생각나는데 제식 번호는 KF-37입니다. 37. 네. 45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제 37년. 그러니까 지금 KF-21의 21이라는 의미가 21년에 개발된 것도 있지만 21
21세기를 주름 잡겠다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37은 30년대 후반에 나온 6세대 전투기 세계를 주름 잡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 3이 들어가고 예. 또 행운의 7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제 생일이 3월 7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얘기 좀. 좀. 아니, 37이 보통 이게 36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37이 이게 망통이거든요. 36개 주랭랑 아닙니까? 36은 이게 가보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요 해가 제가 환갑이 되는 환갑 기념으로 네. 기념 비행.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요. 네. 여러분 그만큼 이제 꿈과 희망의 전투기란 뜻이죠.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볼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전 세계 유의한 어떤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네. 보여요.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